지금까지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 있죠. 바로 드론의 활용인데요. 드론이 활용되었던 근래의 다른 전쟁들과 비교해봐도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폭 드론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자폭 드론의 각축장이 벌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첨예하게 대립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자폭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자폭 드론이 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아보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을 웃게 합니다. 2020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전쟁은 다양한 드론이 활용된 드론 전쟁으로도 꼽히는데요. 양측 모두 드론을 활용했지만 훨씬 활발하게 사용한 아제르바이잔 쪽이 훨씬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 열세에 놓인 우크라이나 역시 드론을 사용해서 러시아를 공격했죠. 사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년간의 돈바스 국지전 상황을 통해 이미 유사한 용도로 드론을 활용한 바 있었습니다. 쿼드콥터나 옥토콥터 같은 걸 활용해서 반군 진지나 병사들에게 급조 폭발물을 투하하는 폭격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일단 타격에 성공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완파든 손상이든 적에게 타격을 적잖게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폭약을 내장하고 중력을 활용해서 높은 고도에서 표적을 향해 다이브하면서 목표로 돌입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값이 저렴한 순항미사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순항미사일의 소형 제트 엔진을 다는 것과 달리 값싼 프로펠러 엔진을 달고 더 작고 느리게 비행하지만 결국은 미사일이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기존의 미사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경쟁의 스타트는 러시아가 먼저 끊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러시아제 란셋과 이란제 샤헤드 두 가지 자폭 드론을 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헤드 자폭 드론과 란셋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구체적으로는 샤헤드 136이라고 불리는 자폭 드론인데요. 30kg에서 50kg까지의 탄두를 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게 잡으면 한 2000km 정도까지도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다만 속도 자체는 시속 185km 정도로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해서 일단 하늘에 뜬 다음엔 소형 가솔린 엔진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날고요. 이 샤헤드는 먼 거리까지 날아가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눈이 없어요. 즉 자체적인 탐색기는 없고 러시아판 GPS인 글로나스와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미리 입력된 정해진 좌표까지 날아가서 자폭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때문에 고정된 건물이나 주요 시설 공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공을 날아가기 때문에 탐지가 쉽지는 않은데 눈이 없으니까 도중에 경로를 변경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행동도 못하고요. 또 속도 역시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샤헤드가 이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요격되는 모습도 공개가 됐죠. 문제는 하루에 40대 이상을 투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 방공망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모든 곳에 지대공 미사일 같은 방공 설비가 갖춰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샤헤드로 인한 우크라이나 측 후방의 피해는 현재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샤헤드가 우크라이나 후방을 타격하는 무기라면 란셋은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을 타격하고 있는데요. 비행거리가 40km로 짧고 위력도 탄두가 잘해야 몇 킬로그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샤헤드에 비하면 많이 약하지만 대신에 카메라가 탑재된 원격 조종 방식이기 때문에 날아다니면서 아래를 쫙 보다가 표적이 나타났다, 그럼 그걸 보고 신속하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또 전체 중량이 최대 12kg에 불과한 작은 물건이고 비행시간마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 같은 걸 이용해서 탐지하고 요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현재 이 란셋은 우크라이나군 사이에서 포병 장비나 방공 장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골칫거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도 있겠죠? 예, 우크라이나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우크라이나는 민수용의 레이싱 드론, 흔히 얘기하는 FPV 드론인데요. 이거를 자폭 드론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레이싱 드론이라는 게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를 대량으로 입수해서 탄두를 매달고 말 그대로 표적에 돌진을 시킵니다. 레이싱 드론은 값도 쌀 뿐 아니라 크기에 비해서 효과 또한 굉장히 강력한 것이 특징인데요.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들은 RPG-7의 탄두를 달고 표적을 향해 돌입을 합니다. 게다가 무게가 탄두를 단 상태에서도 몇 킬로그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의 난이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도 이 FPV 드론에 의해 입는 피해가 아주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FPV 드론 같은 경우는 레이싱용이다 보니까 어쨌든 모터가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꽤 무거운 RPG 탄두를 매달고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종이로 만들어진 저가 자폭 종이 드론을 원조받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드론이 정확히 뭔가요? 종이 드론이 종이 드론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발한 골판지로 만들어진 드론을 말해요. 평균 가격이 뭐 $670? 하여간 굉장히 싸죠.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안 될래나? 하여간 굉장히 싼 값인데, 최대 5kg까지 적재할 수 있고 12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보니 그야말로 가성비는 갑이죠. 우크라이나는 종이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러시아 국내 공군기지를 공격해서 5대의 전투기와 3기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 종이 드론을 피하기 위해 폭격기 위에 타이어를 덮어 위장했다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종이 드론 공격 이후에 타이어를 덮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 그 공격을 당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드론에 열상 센서를 위장하기 위한 위장 효과를 노린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명중을 해도 타이어에 먼저 맞으니까 기체 자체에 주는 피해는 굉장히 적게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둘 다 그럭저럭 타당할 것 같아요. 타이어 정도만 쌓아놔도 나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의견이 있는 게, 타이어를 쌓아놓은 기체들이 자세히 보면은 엔진이 하나가 없다든가 당장 쓸 수 없는 기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서방 측이나 우크라이나 분석가들이 그걸 보고 하는 얘기가, 당장 못 쓸 기체들에 쌓아놔가지고 정보 수집을 혼란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써야 될 기체들은 그만큼 급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 타이어 쌓아놓고 있어보세요. 언제 그걸 치우겠어요? 러시아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그쪽에서 직접 얘기를 듣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지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폭 드론은 다른 무기에 비해서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비싸도 우리 돈 뭐 수천만 원에서 뭐 억대 초반, 싸게는 몇백만 원 정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소모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만들어져 사용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자폭 드론도 개발 중에 있는지, 그리고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확실히 개발 중에 있고요. 사실 개발 중인 무기체계 중에 뭐 경무장 헬기 LAH, 마리논 공격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자폭 드론하고의 통합을 처음부터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자폭 드론은 도입을 하냐 마냐를 고민할 단계는 완전히 지나버렸고,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옛날 같으면은 탱크 한 대 잡으려고 보병용 대전차 무기를 좀 들고 몇백 미터까지 접근한다든가 하여간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건데, 이제는 몇 킬로미터 뒤에서 몇억 원짜리 대전차 미사일이 굳이 없어도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폭 드론은 정말 뭐 장점 단점을 떠나가지고 이미 없어지는 전쟁을 못하는 수단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폭 드론을 우리가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방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대공방어라는 거는 비행기라든가 드론이라도 좀 무인기 중에 좀 큰 거, 이런 것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샤헤드만 해도 좀 양반이다. 란셋이라든가 뭐 FPV 드론이라든가 뭐 골판지 드론, 이런 것들 굉장히 작아요. 진짜 기존의 레이더를 이용해서 탐지하고 포착하고 요격하고 이런 어떤 사이클대로는 요격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쏴서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탐지부터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